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24년 11월 4일 월요일 장 마감 리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밸류업 ETF 상장 및 금투세 폐지 효과에 코스피 선물이 1.57%, 코스피가 1.83%, 코스닥이 무려 3.43%나 올라가는 하루였습니다. 뭐 장중에 왕개미 출연 이슈도 있었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금투세 폐지의 반응이 나왔다라는 거죠. 금투세가 뭐 오보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동안에 금투세 관련해 가지고 투심이 진짜 약해져 있었구나를 오늘 증명하는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반응이 없었다면은 뭐 금투세 말고 다른 이슈가 더 크게 내려왔고 별로 금투세 관련해 가지고는 뭐 투심이 약화된 게 시장에 뭐 크게 나타나지 않았던 거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오늘 반응이 뚜렷하게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증명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뭐 나머지 얘기는 이따가 순서대로 진행해 보기로 하고 먼저 첫 번째로 미국 이야기부터 간단히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임박한 미국 대통령 선거죠. 이제 하루 남았고요. 현재 상원은 민주당이 우세하고 하원은 공화당이 우세한 상황인데 이번 선거에서는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트럼프 승리 시 일방적인 정책 폭주가 일어날 수 있고 해리스 당선 시 현재 여소야대인 우리나라처럼 정책 시행이 약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박빙인 이제 팽팽한 상태가 끝까지 이어지며 7천만을 넘긴 사전 투표 수로 인해 우편 개표를 통해 최종 승자가 가려질 가능성이 높아서 최장 13일 정도 더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장 개표하는 날 우리 본장 시간에 모든 게 결정나지 않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 지난 선거 때도 4일 정도 더 뒤에 확정 발표가 났었죠. 트럼프는 화석 연료 생산 규제 완화 및 친환경 보조금 철폐, 불법 이민자 추방, 세금 감면 연장, 법인 소득세 추가 인하, 모든 수입품의 10에서 20%의 최소 관세 및 중국 수입품에 대하여 6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할 전망이며 이는 28년까지 GDP의 0.8%포인트 감소 및 4.3%포인트의 인플레이션 상승을 가져온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책 시행 시 향후 10년간 재정 적자 규모가 7.75달러 7.75조죠. 7.75조 달러 규모로 늘어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가계와 기업은 더 높은 이자 부담이 생기기가 쉬워졌고요. 반면에 해리스는 기존 무역 정책을 유지하며 40만 달러 미만 소득에만 세금 감면을 연장해주고 법인 세율을 인상하며 자녀세액 공제 확대 등을 강조했고 청정에너지 전환을 통한 기후 위기의 해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리스 정책이 시행되면 재정 적자 규모가 트럼프보다 적은 3.95조 달러 정도 커질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둘 다 재정 적자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뭐 선거 이후에 일단은 뭐 우리나라 증시에는 뭐 일단은 트럼프 쪽이 당선이 될 때 조금 뭐 불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있으니까 그 점도 좀 참고해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 불확실성에 흔들리는 장세에 조금 대응하고 대비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워렌 버핏 이야기입니다. 이제 버크셔가 발표한 3분기 재무 보고서에 따르면 현금 보유액은 지난 2분기 말 2,769억 달러에서 3분기 말 3,252억 달러로 483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66조 6,782억 원이 그런 정도가 증가했다라고 하고요. 분기에 버크셔가 보유한 대규모 주식 중에 애플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지분을 추가로 매각하면서 현금 보유액이 더 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애플은 25%나 이제 매각을 했다라고 하고요. 이를 포함해 버크셔는 3분기에 총 340억 달러, 약 46조 9,370억 원 정도가 넘는 주식을 순매도했고요. 전반적인 주식 매도 기조를 1년 이상 지금 계속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현금 보유액의 일부를 자사주 매입에 사용해왔지만 최근에는 버크셔 해서웨이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그마저도 이제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 소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어쨌든 워렌 버핏이 계속 현금 확보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멈추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또 미국 대선을 앞두고 좀 증시가 좀 부담을 가질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동안에 이제 돈을 푼 것도 어쨌든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고 그러니까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그동안 꾸준히 말씀드렸으니까 오늘은 우리 장 얘기를 좀 할 게 있어가지고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11월 4일부터 서머타임 오늘이죠. 오늘부터 서머타임이 해제되어 우리 시간으로 1시간 늦게 개장해서 1시간 늦게 폐장합니다. 자, 이제 국내 증시 이야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장을 요약부터 할게요. 오늘 장에 할 말이 많은데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일단 요약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금투세 오보 이슈가 있었죠. 잠시나마 오보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나왔었냐? 처음에 몇 시죠? 요 구간이죠. 처음에 이제 9시 38분, 38분 39분경 속보로 갑자기 이렇게 뜹니다. 금투세 시행이 맞다. 이재명 대표 금투세 시행이 맞다. 자, 이렇게 속보가 뜨니까 이제 이거를 속보로 빠르게 접한 투자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죠? 와, 금투세 결국에는 시행하는구나. 큰일 났다. 팔자. 바로 팔아버리는 반응을 하죠. 정말 빠른 대응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런데 5분이 채 지나기도 전에 갑자기 이 기사 말고 다른 기사들이 막 나옵니다. 속보로 금투세를 폐지하는 쪽으로 결정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갑자기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보도는 오보인 것 같고요. 너무 급하게 쓰려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그렇죠? 그냥 앞에 말만 듣고 우리나라는 쭉쭉 우리나라 말은 이렇게 쭉 얘기하고 마지막에 그러나 하지만 이게 나온 뒤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쵸? 영어와 다르게 여기 내용이 핵심인데 여기만 듣고 그냥 써버린 거죠. 그래서 이 오버 때문에 순간적으로 대응을 빨리 했던 투자자들은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기사는 나중에 이런 식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자, 그 기사는 내용은 그대로 뭐 속보기 때문에 내용은 없는데 금투세 시행이 맞지만 폐지 불가피하다 이렇게 바꿔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그 기사를 클릭해 보면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혼란이 순간적으로 있었고요. 그렇지만 바로 좀 빠른 시간에 이른 시간에 이제 그래도 정정 보도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시장은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금투세 반응이 이렇게 출렁이고 있잖아요. 투심이 정말 금투세 때문에 안 좋아졌었구나. 그거를 시장에서 지금 오늘 증명한 하루였다라고 보는 겁니다. 금투세 폐지 입장이 이제 폐지 쪽으로 확정이 거의 되니까 올라온 거잖아요. 그만큼 투심이 약했고 대신에 그 투심이 개인 매수로 다가오진 않았던 거죠. 개인들은 일단 올려주는 데다가 팔고 다시 살 준비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는 역이용을 할 수 있는 조건도 됩니다.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금투세 폐지네 이제부터 안 내려오겠지 계속 올라오겠지 이러면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개인들이 일단 팔았다가 상황을 파악하고 다시 사들일 수 있습니다. 언제 삽니까? 살짝 조정이 나왔을 때 사요. 일반적으로 개인은 올라갈 때 좀 이게 그동안 부담을 좀 느껴왔으니까 올라갈 때 팔고 내려갈 때 삽니다. 그래서 이거를 역이용할 수 있는 한 가지 시점이 또 거쳐갈 수 있습니다. 그게 이번 주 다음 주 조심하셔야 되는 거 어차피 일정도 겹쳐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접고 갈 수도 있겠다. 어차피 금투세 이슈는요 당장에 뭔가 처음부터 끝까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돌아왔던 집 나갔던 투심이 돌아오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좀 더 필요로 하고 좀 더 장기적인 이슈가 됩니다. 돌아오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죠. 지금 뭐 당장 나갔던 돈을 바로 투입해가지고 주식을 바로 사는 행동까지 이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투심에 영향을 크게 미쳤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증명했다라는 거죠. 그만큼 금투세의 불확실성이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라는 거고 다행히 폐지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리고 폐지하고 나서 우리나라 증시를 선진국 대열에 올려놓는 것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하겠다. 그 정책을 실시하겠다. 그런 쪽으로 먼저 진행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긍정적이지는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좋은 소식인데 하도 우리나라 시장에 지금 안 좋은 소식들만 계속 들리던 시기에 반가운 소식이 시장에 나왔으니까 그거를 좋게 보되 너무 급하게 이용을 하다 보면은
순간적으로 혼란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당장 직면한 미국 대선 이슈, 그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FOMC, 그리고 다음 주에 월물 옵션 만기, 그다음 CPI, PPI 미국 CPI, PPI까지 전체적으로 보면서,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까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수급이 충분히 준비되는지 전환되는지부터 살피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상황에서 수급이 긍정적으로 이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혹은 외국인들이 저점을 장악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지금은 일단 충분히 시장의 낙폭을 만회하는 그림이 연출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아직은 돌파가 안 됐고요. 삼성전자 또한 외국인들이 오늘도 212만 주를 매도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즉 외국인은 오늘의 반응에서도 긍정적으로 다른 것들을 사되 삼성전자만큼은 사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히려 팔았다는 거죠. 삼성전자가 지금 시장을 3개월간 눌러댄 역할을 가장 1순위로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부터 풀어져야 이게 회복의 기미가 보이는 겁니다. 오늘은 일단 환호하는 반응이 나왔던 건데 개인들이 팔았기 때문에 개인들이 사는 과정을 한번 거치고 샀다 파는 과정을 한번 거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올라서서 안착하고 삼성전자의 수급이 개선되기 시작할 때까지는 일단 열어두고 보자. 역이용, 그거를 역이용할 수 있는 외국인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금투세 오보가 잠시 있었고요. 바로 금투세 폐지로 정정되었고요. 그 다음에 정말 오랜만에 트레이딩 하는데 포인트를 잡을 수 있을 만한 지표가 나왔죠. 오랜만에 8월 1일 고점 이후로 이때 왕개미가 콜옵션에서 콜옵션으로 들어와가지고 그때부터 고점이 형성되고 추락했던 거 있었죠. 그때 이후로 사라졌던, 시장에 나타나지 않았던 그 옵션 왕개미가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약 15억에서 20억가량 추정되고 당일 오전에 고점을 또 형성했습니다. 어느 구간에서 나왔죠? 자, 여기서 왕개미가 콜옵션을 들어옵니다. 물론 당연히 선물 매도와 해지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야 차익을 만들 수 있겠죠. 프로그램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자, 왕개미에 대해서는 이건 지금 요약이니까 이따가 다시 상세히 얘기를 나눠보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왕개미 콜옵션이 오랜만에 등장해줬다라는 거고, 자, 네 번째, 위클리 옵션 만기를 맞아서 개인이 접근한 옵션의 프리를 빼는 시간을 보내다가, 여기죠. 여기서 빼는 시간을 보내다가 마지막에 이제 위클리 만기 시점에 끌어올렸는데 선물을, 여기서 갑자기 왕개미가 다시 등장합니다. 콜옵션으로 등장했어요. 약 20억 이상 순간적으로 들어오면서 오버나잇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들어오자마자 선물이 추락했죠. 거의 뭐 귀신 같은 반응입니다. 아까 전에도 여기 이 시간에도 왕개미가 들어오자마자, 콜옵션으로 들어오자마자 그냥 밀어냈고, 들어오자마자 밀어내고, 그쵸? 거의 뭐 인간 지표로서 우리는 이제 저희 방에서 이제 오랫동안 보시는 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이 활용을 했었죠. 여름에, 봄과 여름에 정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한두 번 정도는 꼭 왕개미와 조우했으니까. 근데 한동안 이제 왕개미가 나타나지 않아서 그때 슈퍼개미가 삼성전자를 한 6, 7천억 원 진입한 뒤에 잘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는 이제 8월 1일에 들어오고 나서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분실했다고 표현을 제가 했는데, 왕개미, 제가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할 때 왕개미가 진입하면 보다 집중하게 되고 그걸 또 이용할 수 있는 트레이딩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사실 간간히 이렇게 들어와 주는 게 좋아요. 물론 상승장을 원하시는 분들께는 왕개미가 풋옵션으로 들어오는 걸 더 선호하겠죠. 근데 풋옵션으로 들어오는 일은 한 10번 중에 한두 번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들어온 날도 있어요. 그래서 왕개미의 추적은 제 라이브 방송에서 반드시 꼭 하고 있는 거니까 그게 궁금하신 분들은 라이브 방송 시간 되실 때마다 참여하셔서 정보를 얻어가시면 되겠고요. 언제 또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장에 남아있다라는 것을 오늘 또 보여준 거니까. 그 다음에 좀 상세한 것은 이제 파생반 텔레그램에서 다루는 정혜연방의 영역이니까 이제 그거는 별도로 두고,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도 충분히 핵심을 다뤄드리니까 그거를 보러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당연히 구독자분들만 모여 계신
계시는 구독자 텔레그램 방도 따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 방에도 입장하셔서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댓글에 있는 설명 보시고 입장 신청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3시 30분경에 다시 왕개미 콜옵션 등장했다라는 거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고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개장 전 체크 사항이었습니다. 이제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죠. 개인이 양매수를 하다가 금투세 보도 이후에 풋옵션 쪽 우위에 양매수로 시장은 상승한 뒤에 이제 프리를 빼는 횡보 장세가 연출되었습니다. 차트 그대로입니다. 그다음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프로그램 매동 환율 체크를 해야 했는데요.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212만 주를 매도했습니다. 오늘 좋은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중요한 삼성전자는 시티그룹 161만 주를 중심으로 또 매도했다라는 거죠. SK하이닉스는 외국인들이 44만 주 매수해서 6%대 상승을 시켜놨고요. 프로그램 비차익은 전일 소량 매수가 있었는데 오늘 1846억 원으로 그래도 의미 있는 매수세가 나왔습니다. 좀 1000억대 이상의 연속적인 매수가 좀 달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환율은 아침에 비해 이제 지난주에 비해 추가 조정을 좀 거쳐가지고 1374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달러 선물은 외국인이 7711억 매도를 했는데 이게 금투스의 발표와 함께 달러 선물의 매도가 늘어나면서 이제 환율이 떨어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났었습니다. 자, 일본은 휴장이었고요. 미국 국채금리 10년물 체크를 해야 했는데 장 시작 시 4.386으로 4.4에 육박하면서 시장에 부담을 줬는데요. 장중에 조정이 1.5% 나오면서 4.297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밸류업 ETF가 상장됐죠. 코덱스 코리아 밸류업 ETF는 2.65% 상승했습니다. 495850 보면은 오늘 2.65 물론 이게 종가에 조금 더 튀어서 올라가긴 했는데 어쨌든 거래량은 858만 주로 또 아주 적다면 적지 않고 또 엄청나게 많다고 할 수도 없지만 그래도 다른 ETF들보다 충분히 거래가 많이 일어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첫날이기 때문에 조금 더 거래가 붙는지 앞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오늘부터 주식 선물을 포함한 모든 선물 옵션 거래가 8시 45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식 선물은 오늘부터 또 신규 상장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영풍, 율촌화학, 삼양식품, 동원시스템즈, 풍산, 롯데관광개발, 대웅, 명신산업, 롯데웰푸드, 일진아이솔루스, HPSP, 세아제강지주, 녹십자홀딩스, 세방전지, W게임즈, TKG 휴캠스, 한국앤컴퍼니, 두산로보틱스, 동국제약, 휴원스, 한일시멘트, 이수스페셜티케미칼, SOOP 숲, ITM 반도체, 코미코, 한미반도체, 에코프로 HN 등이 신규 상장했습니다. 그리고 주식 선물의 증거금은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적용되는 이제 변경된 선물 증거금 룰에 따른다라는 거고요. 오늘 부터 바뀐 증거금을 확인하는 것은 이제 네이버 카페에 제가 게시판에 인쇄할 수 있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카페에 오시면 이렇게 주식 선물 증거금률표를 정리해드렸으니까 요걸 그대로 인쇄해서 쓰시면 됩니다. 요거 인쇄 6장으로 되어 있는 거 딱 인쇄하기 좋게 저는 이제 인쇄해서 씁니다. 저는 매달 이렇게 인쇄해서 써서 주식 선물을 하는데 바로 이 종목은 얼마나 증거금률을 필요로 하는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놨고요. 그걸 똑같이 여기다 올려드렸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어서 왕개미 콜옵션 진출입 일지입니다. 자, 오랜만에 왕개미가 등장을 해서 무슨 잃어버린 물건을 찾은 느낌이에요. 되게 반가웠는데 시장에는 하락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마냥 좋다고는 볼 수 없지만 왜 좋냐면 일단은 제 라이브 방송에서 하나의 컨텐츠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고 그동안 왕개미 슈퍼개미 이제 이런 거 기다리고 있었는데 왜냐면은 저는 일단은 방송에서 기본적으로 그 선물 옵션 관련한 수급을 보고 거기를 디테일하게 해석하는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에서 뭔가 볼거리가 많아지는 거고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그걸 활용해가지고 트레이딩에서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들어오면은 트레이딩이 되잖아요. 트레이딩 포인트가 잡힐 수 있으니까 무조건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무것도 없을 때보다는 그래도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들어오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좀 콜도 들어올 때도 있고 풋도 들어올 때도
있고 막 그러면서 시장을 한쪽으로만 뭐또 진행을 하는 경우는 좀 바람직하진 않겠죠. 물론 시장의 상승을 원하는 쪽으로는 그 왕개미가 이제 풋옵션으로 이제 들어가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꼭 반드시 좋은 건 아니에요. 그냥 그 잠깐의 시기 동안에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그냥 트레이딩 타점이 생길 수 있구나, 트레이딩 포인트가 생길 수 있겠구나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게 어떤 상황인지 공부해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 방송에서 거의 뭐 특집 같은 개념이 되니까 이제 왕개미, 슈퍼개미는 들어오셔서 잘 확인을 해서 공부해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자, 뭐 첫 번째 두 번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월물 옵션에서 345 콜 옵션으로 10시 22분경에 한 15억 이상 들어왔습니다. 15억에서 한 20억까지 들어왔어요. 요 사이로 들어온 것 같고요. 이제 8월 1일 이후로 오랜만에 이제 들어왔고 근데 1시간도 안 돼서, 보통은 이제 1시간은 넘기는 편인데 1시간도 안 돼서 올청을 합니다. 이 왕개미라는 이름은 제가 붙인 거예요. 뭐 슈퍼개미, 왕개미 사실 구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런 월물 옵션에 특정 가격대에 대량으로 호가 장악해가지고 들어오는, 그리고 당일의 고점 선언, 당일의 저점 선언을 만드는 역할을 해주는, 그리고 선물과 해지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짜서 포지션 세팅을 해서 합성해서 들어오는 경우를 저는 왕개미라고 지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어디서 뭐 정해놓은 거 아닙니다. 그냥 제 방송에서, 제 텔레그램 방에서 편의상 구분을 위해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겁니다. 슈퍼개미라고 해도 됩니다. 예, 왕개미나 슈퍼개미나 저는 구분을 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예요. 슈퍼개미와 왕개미. 개념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냥 편의상 구분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월물 옵션 들어오는 경우를 왕개미라고 저는 표현을 하니까, 왕개미가 콜옵션을 여기서 따고 들어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시장이 조정을 해버렸죠. 네, 조정을 보일 확률이 높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 종가에 또 들어왔죠. 네, 이거 1시간도 안 돼서 올 청산 하자마자 뭐 했어요? 자, 왕개미 우리 청산하는 과정을 라이브 방송으로 함께 실시간으로 다 지켜봤죠. 오늘 청산하면서 뭐예요? 올청합니다 했더니 바로 반등하기 시작하죠. 다 보셨죠? 지금 이게 라이브 방송은 아니어서 답변을 제가 들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들으시는 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대답을 실제로 해보셔도 좋습니다. 자, 여기서 왕개미가 진입한다고 제가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진입했다고. 그 다음에 시장이 어느 정도 밀렸어요. 오늘 금투세로 잘 가던 시장이 눌렸습니다. 그 다음에 왕개미가 이제 청산하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호가 345 콜옵션 같이 보면서 체크했죠. 그런데 거의 다 청산했는데요. 그랬더니 다 청산했는데요. 올청인데요 하는 순간 갑자기 확 떠버리죠. 그러더니 다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쵸? 거의 뭐 마법 같은 일 같아요. 그죠? 딱 왕개미가 거의 인간 지표로서 활용을 딱 그 적용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프리를 빼는, 위클리 옵션 만기일에 그 프리를 빼는 시간을 한참 보내다가 어떻게 됐어요? 종가에, 저는 이거 들어온 다음에 다시 안 들어올 줄 알았는데 오늘은, 근데 그래서 뭐 위클리 옵션 만기일에 대한 내용을 좀 보고 있다 갑자기 종가에 뭐 이상하게 콜옵션 들어오길래 보니까 왕개미가 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가에 3시 31분 32분 현물 종가쯤에 왕개미가 또 콜옵션 345,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은 금액만큼 같은 행사가에 들어왔습니다. 그쵸? 똑같은 패턴에 똑같은 행사가에 똑같은 금액이에요. 예, 같은 데라고 추정합니다. 거기에 선물 매도 포지션 그때 같이 늘어났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합성을 해서 들어왔구나라고 추정을 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오버나이트 했고요. 야간이나 내일장의 방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 들어오자마자 그냥 선물 누르는 거 보면은 거의 뭐 정해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확률적으로 봐야겠죠. 높은 확률이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그래도 올라가는 경우는 이제 분할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예. 외국인들이 그냥 지금 갈 차례인데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방해가 생겼어요. 방해물이 생겼어요. 그냥 방해물한테 일부 수익을 챙겨주고 그냥 가버리는 거죠. 그러면 왕개미는 왜 저렇게 들어오면 손실을 보는 걸 들어오나요? 절대 손실 보려고 들어오는 게 아니죠. 합성을 했다 말씀드렸죠. 선물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자, 선물 매도 포지션을 잡고 합성해서 그다음에 월물 콜옵션을 잡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렇게 되는 경우, 자, 여기서 선물 이제 바로 콜옵션을 잡고 떨어지면 무슨 일이 발생하죠? 예를 들어 선물 매도 포지션에서 플러스 5억이 발생을 했어요. 자, 콜옵션에서 손실이 발생하겠죠. 콜옵션 가격 떨어지니까. 자, 콜옵션에서 마이너스 4억이 발생했습니다. 차익 얼마죠? 플러스 1억이 되죠.
차익이 생기겠죠. 둘 다 같이 청산을 해버리면. 자, 반대로 자, 콜옵션 왕개미가 들어왔는데 아유 시장은 지금 막 더 가야 되는데 외국인은 준비돼가지고 막 보내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날이 고점이라고 생각한 왕개미가 들어와가지고 여기 콜옵션 들어오고 있어. 아 저거 어떡하냐, 저거 그냥 먹여줘야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올라가겠죠. 그런 경우에는 콜옵션에서 플러스 예를 들어 5억이 났어요. 선물에서 마이너스 4억이 났어요. 자 이렇게 돼서 플러스 1억을 볼 수 있는 구간이 타이밍이 생기겠죠. 자 그 타이밍에 프로그램이 발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익을 추구하려고 호가도 내고 그쵸? 청산을 하려고 하고 동시에 이런 모습을 보이는 프로그램을 쓰는 것 같아요. 추정하는 거 확인 안 됐습니다. 추정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1년 가까이 그 왕개미 패턴을 계속 연구해 본 결과 이런 공통점들이 있고 이런 타이밍을 이런 수익을 내는 타이밍을 타이밍에 거래를 하더라. 이런 것들을 좀 본 겁니다. 그렇죠. 근데 가장 취약한 포지션이 이렇게 됐는데 시간을 끄는 거예요. 그냥 아무 변화 없이 이건 변화가 빨리 필요한데 그래야 차익을 남기니까 변화가 가파르고 빨라야 차익이 나잖아요. 빨리 나와요. 근데 그냥 시간을 끌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선물에서는 제로라고 해도 같이 그냥 횡보한다면 선물은 수익과 손실이 없겠죠. 대신에 콜옵션에서 어떻게 돼요? 프리가 빠져서 예를 들어 1억에 프리가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횡보만 하면 콜옵션 프리는 쭉 빠질 거 아니에요. 풋옵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옵션은 프리가 빠질 테니까. 그러면 슈퍼개미는 프로그램이 이게 수익을 낼 수 없겠죠. 그런 경우 뭐 손실을 그냥 보게 되거나 아니면 다른 조치를 취하거나 두 번째 베팅에 들어와서 20억이 아니라 뭐 40억 단위로 4, 50억 단위로 베팅 금액을 높여버리거나 뭐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왕개미가 이렇게 출연했고 왕개미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생소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전에 제가 왕개미가 많이 들어왔을 때 패턴이 어떤 식으로 돌아갔는지 요거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유튜브 가셔가지고 검색해보세요. 자 콜옵션 박중사 왕개미 혹은 뭐 콜개미, 콜옵션 왕개미 검색하면은 이 영상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제목. 아니면은 한참 밑으로 내려가지고 뭐 4월달에 올린 영상 정도를 찾으면 되는데 어쨌든 요거를 그냥 검색해서 찾아보시고 9분짜리 영상이니까 한번 보세요. 이거 라이브 방송 때 실제로 콜옵션 왕개미가 등장했을 때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 그 구간을 잘라놓은 거니까요. 보시면서 와 이런 거구나. 나는 처음 보네. 처음 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생소하신 분들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장에서 수급 파악하는데 가장 중요한 걸로 이제 화두가 됐던 게 올해 화두가 됐던 게 바로 저 왕개미 슈퍼개미니까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러면 왕개미는 어떤 자리에서 콜옵션을 저렇게 합성해가지고 들어오나 봤더니 의미 있는 자리에서 들어옵니다. 그날 지금까지 진행된 그 시간 동안에 이 전 시간 동안에 꼭지라고 생각하는 지점에서 고점 선언을 하는 방식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냐? 자 오늘 파생반 제가 늘 파생반 정혜연 파생반의 텔레그램에 아침 8시 41분마다 올려드리는 거 있죠. 지지와 저항 라인 제가 일단 숫자로 잡아드리는 거 거기에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왕개미마저 고점이라고 인식한 단기 고점 일단 단기 고점이라고 인식한 자리에서 콜옵션이 들어오니까 근데 그 자리가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저항 라인 344와 겹칩니다. 그쵸? 여기가 343.9였어요. 명확히 말하면 제가 이 저항을 343.8에서부터 344라고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중간값인 343.9에서 왕개미가 고점을 형성하고 콜옵션에 들어왔어요. 저 자리는 제가 이 자리 숫자 자체를 8시 41분에 올려드리는 게 8시 40분에 있는 40분 정도의 옵션 예상가와 그 거래량과 옵션 가격 원리와 그 다음에 전일까지의 매물대, 누적 매물대와 차트를 모두 다 복합적으로 적용해가지고 숫자를 올려두는 건데 그게 왕개미가 콜옵션 들어온 자리와 겹친다라는 겁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의미 있는 자리임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의미 있는 자리를 통과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의미 있는 자리에서는 한 번씩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요. 이 자리를 오늘 당일 단기 롱 포지션의 청산 가격대로 이용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매매일지를 보면요 그렇다라는 겁니다. 오늘 네이버 카페에 아까 전에 카페 여기 보시면 자 매매일지 써주신 분들 글 보시면요 자 KM맨님 거 글 보시면 여기 어때요?
자, 여기 보면 중산이 2차 라인 부근 후 청산 후 마무리했습니다. 그쵸? 지지 저항을 보면서, 그리고 오늘의 금투스의 발표의 화력을 보면서, 수급을 보면서 매수 포지션을 갖다가 제가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344부근에서 청산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전 매매만 하고 끝나셨어요. 그 뒤에 볼 거 없다. 이 안에서만 매매하고 마무리 짓고 그렇게 끝내셨는데, 당일 수익 여기죠. 딱 10번 라인 당일 수익 1000만 원 발생했습니다. 뭐 200만 원에서 1,500만 원 매일마다 수익 보시는 그 매매를 많이 하시니까 1,000만 원 정도면 조금 평균보다 더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변동성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축하드리고요.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2차 라인 부근을 활용하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저항 라인 부근을, 자, 다른 분들 글도 보면은 이제 프라님 글도 보시면 오늘 100만 원 투자금 가지고 197만 원, 100만 원 가지고 200만 원 수익 나셨는데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옵션밖에 없어요. 옵션에 매수 포지션밖에 없습니다. 타점을 잡아서 매수하는 거. 네이키드로 가든 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네이키드로 가든 그다음에 양방향으로 양매수 베팅을 하든 100만 원 가지고 당일 그 짧은 시간에 200만 원을 수익 보는 거는 옵션 매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특히 위클리 옵션이 더 그렇죠. 만기일에. 그래서 오늘 그렇게 수익을 보셨는데, 여기 보시면 지지 저항 라인을 2차 저항 라인을 활용했다 여기 써주셨죠. 2차 저항 라인을 지체 없이, 자 보시면 2차 저항 라인에 그 344 라인에 지체 없이 콜 매수한 거 수익 청산하니 거기가 그 현재까지 꼭지가 되었네요. 고점이 되었네요. 진짜 꿀라인입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뭐 저도 이렇게까지 홍보 멘트를 쓰지 않는데 프라님께서 매매가 없더라도 장 끝난 후 중사님 지지 저항 라인을 여기에 업데이트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고요. 중사님의 장전 지지 저항 라인과 중사님 시황 설명 대응을 좀 더 자세하게 받아보실 수 있어서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라고 하셨고요. 여기 정회원으로 오시면 그쵸? 이렇게 또 올려주셨으니까 또 이 글 전체를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이렇게 또 올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다른 분들도 그 자리를 이제 많이 활용을 하신 것으로 오늘 확인할 수 있으니까 네이버 카페에서 글 한번 보시고요. 카페는 그 댓글에 있는 상단방으로 신청해 주셔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이 내용을 여기다 써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선물 코스피 200은 차트상 이미 반등 추세를 이탈한 상태였죠. 자, 이거 일봉. 자, 여기 코스피 12월물 선물 12월물은 여기 이탈했죠. 요거 8월 5일부터 여기 연결된 요 자리를 지금 이탈했단 말이에요. 이탈하고서 오늘 이탈 자리는 저항으로 바뀝니다. 일단은 지지는 이탈이 되면요 일단 저항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원리잖아요. 그리고 다시 저항을 돌파 시도하다가 뚫면 다시 지지로 바뀌는 겁니다. 그쵸? 이게 지금 이렇게 일직선이니까 그런 거지, 이걸 빗각으로 표현을 한다면 이 자리는 지지가 돼서 지금 한참 지지를 받았던 거예요. 그러더니 이탈했죠. 그럼 첫 번째 저항을 역할을 맡겠죠. 저항 막히고 돌파를 하면 다시 지지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이런 반복을 한단 말이에요. 지지가 이탈되면 일단은 저항 역할, 1단이라는 건 뚫을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저항이 막히면 저항이 돌파가 되면 일단은 지지 역할을 한다라는 것은 기본입니다. 기본기는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코스피, 자 코스피는 마찬가지로 해당 자리는 한참 전부터 이탈이 되어 있었고요. 그 자리를 금투스 이슈로 회복을 하려고 시도하는데, 자 중요한 라인을 오늘 관통하는 상승이 나왔죠. 의미 있는 상승이기도 합니다만 역이용을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피 200도 마찬가지로 선물과 비슷한 흐름이고요. 단 생각보다 오늘 코스닥이 훨씬 강했죠. 상대적으로. 그런 이유는 코스피나 선물은 그 자리를 깼어요. 이탈 자리를, 그 반등 빗각을 깼는데 코스닥은 안 깼다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주말에 올려드린 리뷰 영상에서도 다뤘잖아요. 코스닥은 안 깼어요. 깰 듯 말 듯 아슬아슬하지만 아슬아슬한 거지 깬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안 깼단 말이에요. 안 깨니까 안 깬 것에 대한 반발 반응이 더 많이 나온 겁니다. 저항대가 약하니까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그리고 이제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 저항대 10월 달에 이거 쌓인 거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10월 한 달 동안 이러고 같은 자리에서 횡보만 했는데 이때만 쌓인 매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물론 거래대금은 약해져서 거래대금 많았을 때보다는 적겠지만 어쨌든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가지고 미결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뚫어내야죠. 이거는 또 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뚫어낸 다음부터 안착된 상태에서 활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막힐 수도 있잖아요. 금투세가 폐지네? 그럼 앞으로 이제 더 이상 안 내려오겠다. 와, 가자.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한 번 더 그거를 역용해서 솎아낸다면 저점 이탈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게 시차가 발생해서 나중에 외국인들이 여기서 밑에서 솎아내면서 장악해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도 나중에 금투세 이슈로 올라갔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투심이 회복됐다 하면서 거래대금도 회복됐다. 지금 집 나간 거래대금 돌아와야 되거든요. 계속 거래대금이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 집 나간 우리 시장의 거래대금이 돌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밸류업 ETF 상장과 그다음에 금투세 폐지를 계기로 이 집 나간 거래대금을 6월부터 21조, 7월 19조, 8월 18조, 9월 16조, 10월 14조 이렇게 쪼그라들었던, 이거 좀 넘어갔어요. 이거 10월 말에 한 게 아니라 이거를 회복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11월에 금투세 폐지 이슈로 이렇게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증시 회복 가능성이 더 생긴다고 보여지고요. 흔들더라도 밑으로 한번 휩소를 주고 온다고 하더라도 아직 8월 5일이 저점이 완벽하게 장악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얘가 최종적인 저점이 되리라는 생각은 아직도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금투세는 그냥 오늘 발표했을 뿐이니까 앞으로 어떻게 흔드는지도 같이 살펴야 된다. 역이용을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이제 코스닥은 이탈이 없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더 강했다라는 거고요. 2차 전지와 바이오가 금투세 폐지 효과로 상대적으로 강했습니다. 투심이 2차 전지에서 더 약했다라는 모습을 오늘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머티, 에코프로 등을 통해서 또 증명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자, 위클리 옵션 만기 이동 추정 범위는 사실 뭐 그냥 하단만 좀 막아두고 좀 기준 통과는 안 됐는데 340에서 345가 있었는데 뭐 좀 애매했어요. 근데 중간값이 342.5로 오늘 그 사이에서 계속 움직였죠. 코스피 200이. 그래서 뚜렷하진 않지만 뭐 가까스로 기준을 걸친 모습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넘어가고요. 이건 좀 뚜렷할 때 설명을 좀 드리는 걸로 할게요. 뚜렷하려면은 위클리 옵션에 매수 거래가 개인들이 많이 나와줘야 됩니다. 거래량이 반대로 매도자들도 좀 거래가 많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위클리 옵션 오늘 만기 결제 싸움은 자, 개인이 단독으로 있던 342.5 등가 콜과 풋 싸움이었는데요. 개인 단독으로 있다가 마지막에 미세하게 금융투자가 막판에 매수를 좀 콜 쪽으로 했습니다. 미세하다고는 하지만 또 아주 적은 물량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풋으로 들어가지 않고 막판에 콜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0.49로 동시효과 진입한 342.5 위클리 콜옵션이 약 2배 이상 상승한 1.10에 결제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200은 342.75로 진입해서 삼성전자가 한 100원 올라가고 SK하이닉스가 종가에 조금 또 튀어 올라갔죠. 종가에 한 600원 정도 튀어 올라가면서 이제 343.60까지 끌어올렸고요. 콜옵션이 한 2배 이상 상승한 겁니다. 342.5 위클리 콜옵션은 당일 최저점이 9시 59분 0.02에서 차트를 보면 위클리 옵션 342.5 콜옵션 보면은 당일 최저점인 0.02에서 당일 최고점인 1.16까지 58배까지 올라갔다가 55배 상승한 자리로 결제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위클리 옵션 풋옵션은 0.07로 들어가서 0이 됐겠죠. 개인이 더 많았던 풋옵션을 확실히 죽이는 모습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로 들어오는 340 위클리 콜옵션의 차트를 보면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요게 이제 트레이딩하기 가장 적합한 옵션이기도 했죠. 굵직하게 거래도 있고 금액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내재 가치도 있기 때문에 0이 될 위험성 또한 작고요. 원웨이가 아니라면. 그래서 요거는 이제 트레이딩하기 좋은 콜옵션이 됐고요. 요거는 이래서 이런 내재가치 있는 것들 한 2포인트 정도 전후 2에서 3포인트 정도 되는 걸로 트레이딩하면 좋아요. 그래서 굵직하게 이제 그런 것들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이니까 꼭 이제 뭐 저 0.5, 1.0 미만짜리 외가 옵션이나 등가 만긴 날은 또 등가 옵션만을 뭐 공략하면 변동성 자체는 더 커질 수 있겠죠. 퍼센테이지는. 그러나 그게 0으로 죽을 확률이 꼭 크게 존재하기 때문에 횡보만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내재가치 있는 옵션물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내가 옵션을 선택
체크하는 게 1내가 내지 2내가 정도. 그래서 그것도 한번 참조를 해보시고요. 어쨌든 340 위클리 콜옵션은 당일 최저점 9시 59분 0.17에서 결제 3.60으로 21배 결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꽤나 크게 올라간 거 또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위클리 옵션 만기 추정 결과로 기실현 포함해서 외국인들은 41억 수익 본 것으로 추정되고요. 개인은 37억 손실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금융투자는 그냥 또이또이 했네요. 자, 종가 체크한 내용입니다. 코스피 200 선물은 현물 가격과 동일하게 종료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선물과 현물이 동일한 상태, 뭐 컨텐고도 아니고 백어데이션도 아닌데 이론 베이시스가 1.23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선물 가격이 낮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러면 선물이 저평가가 되든 현물이 고평가가 되든 뭔가 지금 불안정한 상태로 끝났다라는 겁니다. 아마 오늘 현물이 조금 외국인과 기관이 다 땡겼기 때문에 현물이 고평가 상태로 보는 것이 조금 더 뭐 합리적일 수 있을까 싶은데요. 뭐 왜냐면은 보통 현물이 고평가일 때는 금융투자 프로그램이 이제 차익 현물 매도 반응이 나와서 사실 이렇게 꼭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오늘은 그냥 그 매도 반응을 하지 않고 그냥 끝까지 사들인 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베이시스가 0으로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이 한 2, 3일, 3, 4일 정도 반복이 된다면 시장은 급락 충격을 한번 보일 수도 있는 그런 확률을 높입니다. 그래서 베이시스가 정상화되는지 꼭 앞으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론 베이시스가 한 1.2 정도 되니까 현물보다는 코스피 200 지수보다는 선물이 한 1.2포인트, 1포인트 이상은 더 높아야지 정상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비정상적으로 끝난 거예요. 물론 위클리 옵션 만기였기 때문에 영향도 있습니다. 코스피 200이 종가에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선물이 거기에 맞춰서 더 올라가줬어야 돼요. 만기 끝나고. 근데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에 왕개미가 진입했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된 거예요. 이래서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여기 원래 코스피 200이 종가에 아까 전에 종가 끌어올렸잖아요. 그래서 콜옵션이 종가에 결제가 더 좋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됐으면은 그 이후에 거래되는 선물 35분까지 45분까지 거래되는 이 선물이 올라가야 베이시스가 이론 베이시스랑 맞춰지겠죠. 근데 왕개미가 콜옵션에 등장하면서 떨어졌으니까 당연히 베이시스는 백어데이션 급으로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시적인 해프닝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왕개미가 진입한 채 오버나잇을 했으니까 좀 찜찜하죠. 그래서 내일은 이 왕개미가 나가는지도 반드시 체크를 해봐야 돼요. 나갈 건지 붙어 있을 건지, 나간다면 언제 나가는지, 얼마나 나가는지, 이거는 장중에 저와 함께 판단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합니다. 자, 외국인 선물 플러스 옵션은 외국인들은 선물에서 3,774억 원 매수를 했고요. 이것은 환매수 중심이었습니다. 월물 옵션은 양매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막판에 왕개미 콜옵션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외국인은 콜옵션 매도로 받아주게 된 거죠. 그러면서 오늘 양매도를 보였고요. 양매도 전체 누적으로도 양매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래 포지션인 330에서 357.5 위에 상단이 좀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계속 유지하는데 요 사이가 중간값이 343.75예요. 330과 357.5 사이는 343.75인데 현재 코스피 200이 343.60입니다. 중간값 비슷하게 지금 계속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330부터 357.5 사이의 중간값에서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외국인들은 가장 편안한 환경을 보내고 있는 거죠. 흐름상 이 안에만 남은 8거래일 동안에 여기 안에만 들어와서 끝나면 수익이에요. 잔뜩 수익입니다. 베팅해둔 매도 포지션 다 가져갑니다. 전액 수익으로, 거의 전액 수익으로. 편안한 과정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내려가도 다시 올라갈 것이다. 내려가도 여기 330 위협하면 다시 올라갈 것이다. 올라가도 360 넘어갈 것 같으면 다시 내려갈 것이다. 시월물처럼 올라가면 내려갈 것이다. 다 옵션 분석을 통해서 추정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매매하는데 그냥 느낌이 어떠니 뭐 내용이 어떠니 여기에 치중을 하면요. 판단이 너무 모호해져요. 그런데 수급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판단하려고 한번 해보면은 이게 페이크일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확률 자체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확률을 1%라도 높일 수 있다면 저는 그거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확률을 높이는 방법 중에 옵션을 체크하는 것이 꼭 반드시 들어가 있으니까 시장 보시는 분들 꼭 공부하셨으면 좋겠고요. 그걸 위주로 이제 보는 게 제 방송과 텔레그램 정혜연 텔레그램 공부할 거 내용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중에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에 내용을 잘 한번 분석해 보시고 그 다음에 복귀해 보시고 그러시면 분명히 그게 쌓이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투신 선물은 이제 종가 기준 3천억 매수로 마감을 했고요. 음, 투신은 이제 3천억이 매수가 들어왔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신규 매수도 좀 키우고 그다음에 이제 환매도도 같이 키우고 막 해가지고 뭐 약간 복합적으로 있어서 3천억에 대한 큰 의미를 오늘은 두지 않을까 합니다. 그다음에 달러 선물은 금투세 폐지 언급 이후에 매도를 외국인들이 본격화해서 외국인은 7,711억 매도로 끝났고요. 달러 선물은 1371.3원으로 종가를 형성했고 환율은 추가 하락한 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율 차트 보시면 이렇게 약간의 이제 추가 하락해서 꼬리를 좀 다는 모습도 나타났고요. 야간에 살짝 상승해서 현재 1372원 3원대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비차익은 하루 종일 종가까지 매수세를 유지하며 1846억 매수로 마감했고요. 금요일엔 매수 물량이 적어서 3연속으로 또 대량으로 들어와 주는지 체크가 필요합니다. 그다음 오늘 유난히 개인은 코스닥 현물을 많이 매도했고요. 그만큼 프로그램 매수가 반응이 많이 나왔죠.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 3,300억 매수 굉장히 많은 겁니다. 코스닥은. 그래서 기록에 의미가 있는 수준으로 오늘 개인들은 5,400억이나 매도를 했다라는 거고요. 올라온 시장은 여기 5,400 적어둬야겠다. 5,416억 매도. 올라온 시장은 조정이 나오면서 다음 날 다시 매수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은 오늘 대량 매도를 했기 때문에 이제 매도한 상태에서 좀 상황 판단할 거예요. 오늘 올라오면서 매도를 했기 때문에 뭐야 나 털렸네 금투세 폐지야 사야겠다 떨어지면 사야지 이런 메커니즘을 거치죠. 그래서 잠시 흔들리는 과정이 외국인들이 역이용하는 과정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개인 투심은 이제 앞으로 회복될 단계가 되는 거죠. 어떤 그런 오늘 시초의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동성 지수는 장 초반에 이제 5.52%까지 상승을 했다가 음봉으로 내려왔죠. 0.52% 하락으로 마감해서 22.83으로 마감했는데 여전히 22.83이라는 수치 자체는 절대 수치는 높습니다. 옵션의 내재 변동성은 여전히 높은 상태로 보여지는데 그래도 오늘 음봉이니까 다행이네요. 자, 그리고 변동성 지수의 움직임을 요 차트로 한번 잠깐 보면요. 이거 장중에 텔레그램에 다 언급드렸던 내용인데 자 보시면 오늘 변동성 지수가 이런 식으로 움직였습니다. 장 초반에 물론 이거 다 끝까지 간 걸로 보면은 이렇게 됐죠. 자, 요거 장 초반에 이제 올려드린 거니까 자, 요걸 확대해서 본다면은 내려오기 전 여기 자, 여기서 이제 금투세 오버가 떴을 때 막 흔들렸죠. 그 다음에 이제 장대 음봉이 나왔어요. 그거는 시장이 안정적으로 올라가려고 한다라는 거고 이게 정부의 금투세 폐지 입장에 동의한다라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정정 속보였고요. 그 다음에 다시 밀리다가 갑자기 장대 한번 확 들어섰죠. 이때 이제 콜옵션 완개미가 등장한 시기입니다. 그만큼 시장이 그것 때문에 좀 불안정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이거는 갑자기 왜 변동성 지수가 확 올랐어요? 콜옵션 완개미가 옵션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이거는 변동성 지수는 옵션 편입성입니다. 그래서 옵션의 매수가 많아지면 얘가 뜨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들어왔다라고 딱 느껴지는 거죠. 그게 들어왔다가 나가는 과정이 이렇게 변동성 지수에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굉장히 이거 V턴이 흔들렸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락한 게 힘을 좀 더 받긴 해요. 하지만 절대 수치가 높아서 계속 조심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언제까지요? 최소한 20포인트 언더로 될 때까지 그리고 17.5포인트 언더로 자리 잡으면서 시장이 강해질 수 있다. 천천히 우상향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는 언제든지 때려낼 수 있는 옵션의 내재 변동성이 여전히 높은 상태로 보여지니까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내일 드디어 미국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11월 5일이죠. 우편 개표 때문에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당선 확정을 지으려면 최장 13일 정도가 더 소요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시장은 이제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11월 FOMC 결과가 이제 우리 시간 금요일 FOMC 결과와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은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되는 새벽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까지도 또 변동 요인이 크게 작용되는 이번 한 주니까 또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자, 네, 오늘 여기까지 마칠까 좀 길어진 것 같은데 나머지는 또 내일 또 얘기하도록 하고 여기까지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구독자 텔레그램방 신청하셔서 입장하시고요. 카페도 가입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한 번씩 안 누르신 분들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